직후 탑 리더 최영철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시스템 강의가 있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계속 지금 저희가 시스템 강의 하고 있죠. 매일 하는 게 아니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총 4회에 걸쳐서 하는데 오전 11시에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점심을 드시고 오후 시간에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또 오후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1시부터 약 2시까지 신규 초대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김은규 스포너님이 하시는 강의 잘 들으셨죠? 네. 좀 개념들이 좀 잡히셨나요? 네. 네, 맞습니다. 젊은 영리더 브레인이죠. 굉장히 그 시스템의 강자고 이 기본 틀을 딱 잡아줬어요. 무슨 얘기예요? 복제란 뭐예요? 복제. 복제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 복제는 내가 똑같이 남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모방을 한다고 하죠. 모방. 남들은 따라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벤치마킹 하는 거. 이게 복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이 했던 방식을 똑같이 따라서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 방식을 자꾸 집어넣어요. 물론 그럴 수가 있죠. 왜 살아왔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 먼저 간 사람의 길을 우리가 뒤에서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죠. 네. 왜 먼저 간 사람이 알고 있으니까 길을. 그러면 사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하는데 사장님 거기 스폰서님 거기 아닌 것 같은데요. 이쪽 같은데요. 이렇게 가요. 그럼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네,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의 99%가 대부분이 틀리다는 거죠. 왜? 스폰서님들은 저뿐이 아니라 제 상위에 있는 스폰서들까지 포함해서 다 같이 걸어왔던 길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 시스템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한테 안내되기 때문에 거의 100%에 가까운 정도로 적중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장님이 이런 거 하시면 문제가 됩니다. 이런 거 하시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빠르십니다. 하고 안내해주는 게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원리에 따라서 얘기해주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볼게요. 우리가 TV 다들 여성분들 좋아하시죠? 네. 드라마도 다들 좋아하시고 한데 TV 보면 그 낱말 맞추기 게임이 있어요. 이런 판에다가 한 사람은 나머지 5명이 있다 그러면 나머지 4사람은 뒤쪽으로 다 바라봅니다. 한 사람은 저를 바라보고 판을 딱 보여줘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거기에 글씨가 써있죠. 낱말이 써있죠. 네. 예를 들어 산이라고 산. 산이라는 게 써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다른 분한테 설명을 하는데 규칙이 있습니다. 무슨 규칙이 있냐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산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땅집 표현도 하겠죠. 이렇게 뭐 나무가 있다는 표시도 하고 말을 안 하는 게 규칙이에요. 말을 안 하고 나머지 4사람한테 순차적으로 전달하는 거죠. 많이 보셨죠 그런 거? 네. 네. 근데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산이라고 했는데 저쪽 가면 바다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여기도 산이라고 했는데 저쪽에 가면은 뭐 냇물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복제의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원본이 있는데 원본을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다 보는데 설명을 잘못하니까 내가 대충 설명해버린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분도 대충 설명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이 갑자기 바다가 된 거죠. 지나가면서. 이게 복제의 원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을 똑같이 하는데 만약에 이게 어렵다면 시킬 수 있을까요? 못 시킬까요? 못 시키죠. 당연하죠. 어렵다면 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쉽다는 거예요. 쉬우니까 똑같은 방법을 쓰십시오 해서 안내해드린 거고 김은규 스포너님께서 얘기하셨죠. 그릇에 대한 얘기 많이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릇을 가지고 품느냐 또한 얼마나 간단하게 품느냐 또한 얼마나 유동성 있게 사람들 만났을 때 대할 수 있고 깨지지 않는 그릇 이런 얘기를 했었고 저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사업에서 현장에 쓸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오늘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할 때는 간단하게 시스템 복제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볼 게 있어요. 자, 시스템 복제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하고 가야 돼요. 네. 자, 보시면 시스템의 원리와 복제를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것을 똑같은 방법으로 해나가는 게 바로 시스템이다. 여러분들이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 사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왜 힘들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하고 다르게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힘든데 그 힘든 과정을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해져요. 예를 들어서 최영철이 같은 사람을 여기에 2분, 4분, 6분, 8분 복제한다면 어떨까요?
제가 혹시 외국에 출장을 간다거나 놀러를 가요. 며칠간 놀러 가. 그래도 이 시스템이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돌아가요. 돌아가죠. 네. 김영삼 부장님 지금 이 상태에서 빠져나가는 시스템이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나요? 돌아가요. 돌아가죠. 네. 바로 그게 복제에 올리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단 내가 안 해봤던 일이기 때문에 힘이 들다. 버겁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린다. 나이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실 때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20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다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복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따라서 하는 거고, 제가 많이 쓰는 사자성어 중에서 교학성장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경험이 많으니까 제가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제품 연단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제가 1000명, 2000명, 3000명, 나중에 8만 명까지 했어요. 제가 제품 연단. 대단하시죠? 네. 그럴 수 있나요? 없죠. 맞아요. 저는 제 경험치 플러스 파트너들의 경험치를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내 A사에서 리더십을 했잖아요. 한 1,500 정도 받는 사람인데 그 경험치가 제 경험치가 아닙니다. 수많은 스폰서님의 경험치와 파트너들의 경험치와 형제간의 경험치가 전부 집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학상장은 결국 뭐냐면 가르치는 선생도 학생한테도 배운다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이 서로 배운다, 서로 배울 수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바로 제가 가르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배우고 있다. 저도 지금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트워크에서 아직도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강의를 한다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혹시 좋은 강의 없나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강의 한두 편 들어보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또 설명해드리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아까 조금 전에 또 모방 얘기 나왔죠.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면 후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맞나요? 네. 네. 근데 정말 좋은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 시스템에 오지 않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네? 안 해야 돼요. 헷갈리시죠? 이거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말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시스템에 참여하는 거는 그분들이 사업에 결단을 하고 시스템을 이렇게 하는 거지, 일반 사람이 사업에 참여가 안 되는데 당신은 시스템 참여 안 했으니까 당신은 내가 후원 안 합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없잖아요. 처음에는 당연히 시스템 타도록 안내를 하고, 부업자가 일주일에 한 번 온대요. 그분도 시스템 탄 거예요, 안 탄 거예요? 안 보여요. 탄 거 맞죠?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부업자한테 너무 막 강요를 해. 안 되는 일을 막 강요 가지고 사장님 뭐 무조건 출근하셔야 돼요. 뭐 저녁에 무조건 오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시스템이라는 거는 부업자의 시스템이 있고 전업자의 시스템이 달라요. 전업자는 빨리 가게 할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거고, 부업자는 약간 늦더라도 정확한 시스템에서 움직인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판단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지금 시스템 강의를 하는데 초보 신규가 왔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기초사. 당연히 기초사업을 들어야죠.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신규도 없어. 근데 할 일이 없는 거야, 나는. 근데 안 들어오고 그래서 밖에서 그냥 대화하고 있어. 안 듣고. 그럼 어때요? 그럼 시스템을 탄 건가 안 탄 건가요? 안 탄 거죠.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셔야 되고 전업자라는데 출근 안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스템을 안 탄 거죠. 네. 근데 여기 왔긴 왔어요. 왔긴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걸 일명 뭐라 그러냐면 다이어리 건달이라고. 다이어리 건달. 다이어리 건달이 뭐냐면 딱 다이어리나 이 가방 있죠. 조그만 가방 하나 들고 갔다 스케줄 다녀요. 왜? 여기 오면 에어컨도 틀어주고 좋고 밖에서 노는 거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놀아요. 그러면서 맨날 얘기해요. 무슨 얘기해요?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안 맞죠? 그분도 시스템을 탄 게 아니죠. 네. 그래서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고,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국제시키냐가 게임이에요. 근데 첫 번째 원리는 단 두 사람을 국제시킨다. 단 두 사람을 정확히 국제시킨다. 내 파트너가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단 2명을 내가 어떤 일을 국제시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내가 국제를 시키려고 봤더니 내가 아는 게 없어. 뭐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죠. 배워야 되잖아요. 네. 그죠? 또한 내가 배우든지 아니면 먼저 성공하신 분한테 안내하죠. 근데 그 스폰서도 시간이 지나면 계속 해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시스템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분을 후원해 줄 수가 없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파트너가 늘어나니까 계속 후원을 후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스템 원리를 여러분이 정확히 아시면 되고,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그 초기 3개월이라는 데가 있어요. 초기 3개월 이 메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초기 3개월에 이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이 성공의 가림비를 써요. 그 3개월의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스폰서도 혼신을 다해서 노력하는 기간이 3개월이에요. 새로 오신 분이 오셨어요. 안내하는 기간이 3개월이에요. 그 3개월 동안 이분이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가르쳐 주겠죠. 기본은 가르쳐 주겠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스폰서도 마음을 놓게 돼요. 아, 저분은 가르쳐 드렸는데 가르쳐 준 대로 하지도 않는구나. 배우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손을 놓게 된다. 이게 아셔야 돼요. 스폰서가 그분을 손을 놓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가르치는 시간 차라리 이렇게 말 잘 듣는 파트너. 그렇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시는 파트너를 더 꾸나고 싶은 거죠. 시간이 지나면. 저도 마찬가지로 많은 파트너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쁜 파트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미운 파트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미운 파트너는 없어요. 이쁜 파트너 있는데 조금 덜 이쁘고 더 이쁘고 덜 이쁘고 차이죠. 더 이쁘고 덜 이쁘고 차이.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사람을 미워하는 일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시스템을 안 탔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뿐이지 제가 미워서 그분들을 혼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원리적인 얘기. 그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우리가 다 품고 간다. 갈게 뭐냐? 안내를 하다가 안 되면 스폰서도 계속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 걸 중지하게 된다. 이게 이제 원리적인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불러는 안 넘어가죠. 자, 오늘은 명단 작성의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초기 3개월 메뉴에서 용기를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인데 혹시 용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드림팀 산하로 저희 김은규 스포츠님이 산하로 해가지고 전체에 제가 용기를 드릴 거예요. 그 속에 모든 타이틀이 다 들어있어요. 사업하는 방법. 그거를 누가 만들었어요? 네.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죠. 제가 만들었는데 이 GNT 그룹 안에 다 공유를 할 거예요. 단 공유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드림팀하고 그 다음에 타미더팀, 쿠퍼스타 팀이 먼저 우선이 되니까 제가 먼저 저희 파트너한테 교육을 시켜주는 게 일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유를 제공시킨다. 그래서 그 용지를 저한테 필요하시면 얘기하시면 제가 프린터를 해드리든지 파일본을 줄 테니까 그걸 보시고 그 중에서 해야 되는 순서가 있다고 했죠. 어떤 순서죠? 처음 파트너가 왔어요. 처음 파트너 와서 뭐부터 가르쳐야 되죠? 수사님? 뭐부터 안 돼요? 사업 설명 명단 작성을 먼저 하는 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들 하세요.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그렇죠. 우리 타임도 잘 아신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확신이거든요, 확신. 확신.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강의를 두개 만든다는 것도 확신에 들어가는 거고, 스폰서하고 계속 미팅을 시키는 것도 확신이고, 본인이 확신이 들어야 돼요. 스폰서가 아무리 확신이 더 필요 없다. 확신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사장님 확신이 들어가고 계시니까 명단도 작성합시다. 목표 설정을 좀 해봅시다. 해보던 사장님 구성하셔야 돼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시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분은 네트워크 마케팅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럼 그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복제. 네트워크 마케팅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네트워크 마케팅 개념이 잡혀야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려면 의무적으로 책 3권을 무조건 보셔야 돼요. 싸요. 네트워크 마케팅 책 생각보다 싸. 얇아요. 근데 왜 복잡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책 3권 정도는 보셔라. 또 요즘에는 뭐가 잘 돼 있어요? 요즘에는 온라인 시대다 보니까 잘 돼 있는 게 SNS가 잘 돼 있죠. 우리가 언제든지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치시면 거기에 방법들이 수많은 회사에서 방법들을 제시하는 게 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개념을 잡는 거. 그 네트워크 마케팅 했던 분들은 바로바로 진입이 돼도 되고. 한 뭐냐? 처음 왔는데 오늘 사장님 왔어요. 우와, 이런 생각을 가지는 오너가 있단 말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나 무조건 이런 싸고 좋은 제품이 있단 말이야. 무조건 나는 해야 되겠어. 난 무조건 할 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 기분 너무 좋잖아요. 막 푹 열려가지고 인맥도 많으신데 막 푹 열리는 거예요. 우와, 나 대박 맞았네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안 보이셔. 왜 안 보여요? 총무님. 왜? 구멍이 열렸잖아요. 열렸는데 그분이 자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전화 다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가당에서 있는데, 이 오늘 진짜 이들아, 쟤네를 봐요. 공장에서 지금 이런 좋은 일들 하고 장애들 돕고 난리가 아니라 그러면 전화 듣는 사람이 갑자기
전화기 되잖아요. 또 소리가 나요. 왜요? 아, 드디어 이제 다단계 상까지 들어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뚜껑을 닫아줘야 되는데 모르니까 뚜껑 연체가 놔둬버려요. 방치. 그러니까 뚜껑이 완전 날아가 버려서 찾지 못해. 왜 어디 갔는지 모르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오신 분들 안내를 우리가 진짜 잘해야 돼. 왜? 그 한 사람의 인생이요. 나하고도 걸려있지만 그분 인생하고 걸려있어요. 그분이 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분 인생이 바뀌어서 그분의 가문까지도 바뀌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한 명을 놓친 거예요. 그분 인생을 우리가 바꿔놔버린 거예요. 내가 잘못된 행동 하나가 사소한 게 아니에요. 개모도를 가는데 내가 이쪽에 달았을 때는 훨씬 효과를 보는데 멍뚱한 데 달아남았어요. 그분 혼자 동떨어진데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분 인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분이 사업을 하실 것 같아도 실제로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배워야 됩니다. 처음에 오신 분한테 어떻게 해요? 뚜껑이 열리면 어떻게 해요? 닫아서 감이 야, 내가 찾는 일이 이거야. 나 가서 그 사람 데리고 올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장님, 사장님이 말하기 전에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절대 집에 가서 사모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진짜 뚜껑 열렸는데 집에 가서 사모님한테 총 맞아가지고 바로 들어가신 분이에요. 남편한테 총 맞아가지고 당신 지금 미쳤어 해가지고 총 맞아서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 그게 그거를 모르니까 방치한다는 거예요. 근데 알려드렸어 다.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과 마찬가지인데 저는 메모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퇴장을 시켜요. 자, 퇴장 준비들 하세요. 메모장 오시는 분들. 저는 듣지 않는 사람은 알려드리진 않아요. 오늘은 봐드립니다. 오늘 처음이니까. 근데 적으세요. 적어 놓으시면 되는데 적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네, 최영철이라는 이름을 적으세요. 그리고 최영철이가 얘기한 건 다 거기다 적으시고 김은규라는 이름을 적으세요. 김은규 스포츠가 얘기한 건 다 적으세요. 김영삼을 적으세요. 김영삼 스포츠가 얘기 다 적으세요. 제품은 제품을 따로 적는 방법이 있다는 거. 그것도 알려드렸죠? 네. 다들 아시죠? 네. 나만 알아야 돼요. 형제라인도 알려줘야 돼요. 형제 나이도 알려줘야 돼요. 그 메모하는 방법들 하면 노트 한 권을 여러분 사고 다 끝. 노트 한 권 사고 끝. 언제까지? 노아의 프랑크 갈 때까지 그 노트 한 권이 끝나요. 진짜. 정리만 잘하셔도. 국내 A사 있을 때 저희 파트너 중에서 팀장 한 분이 그런 얘기 있어요. 노트를 이만큼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동안 4년 동안 적은 겁니다. 스폰서님이 가져갔어요. 대단하죠? 아니요. 맞아요. 뭐냐면 날짜를 적어요. 오늘 6월 며칠이에요? 29일. 29일. 최영철 시스템 강의 적어. 또 내일은 또 적어요. 내일은 토요 세미나 적어. 쭉 적다 보니까 계속 분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최영철이라는 사람 시스템 강의한 걸 한번 적어놓은 걸 보고 싶은데 날짜를 모르겠는 거야. 6월달인지 4월달인지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다 집중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적지 마시라고. 그걸 일기 쓰거나 내가 내 생활 패턴을 적을 때는 그렇게 적으시고 일반적인 네트워크 마케팅한테는 다 각자의 이름을 적으시고 제품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곳에 똑같은 자리에 적으시라. 공간을 놔두고. 이해되셨죠? 네. 나중에 공부하시 그런데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명단 작성을 하십시오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적어와요. 안 적어와요. 명단 작성을 왜 적는지를 모르시니까 안 적어요, 당연히. 명단 작성을 왜 적어요? 명단 작성을 왜 적죠? 왜 적는 건가요? 모르시잖아요. 맞아요. 명단을 작성해 놓으시면 이런 경우가 생기죠. 어떤 경우나, 스포츠님 저 핸드폰에 다 있어요. 2,500명 다 있는데 뭐. 뭐라 그래요? 다 알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면 스마트폰에 있다고 그러고 뭐예요? 제가 아시는 건 제가 잘하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명단을 그대로 스마트폰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걸 종이에다가 적으셔야 돼요. 종이에다 적어야만 여러분들이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자,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소공의 판단기는 오늘 하는 시간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자, 이게 보면 이 내용 아까 이 PPT가 좀 바뀌어서 그런데 이게 바뀌어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네트워크 사업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뛴다고 성공할 수 있나요? 있어요? 어떤 영업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 무슨 얘기냐면 서로 스포츠 파트너 간에 공유가 돼요. 공유.
서로가 공유가 되는 게 첫 번째. 그러면 스폰서가 파트너에 대해서 알아요. 근데 내가 아는 게 끝이 아니고 상위에는 스폰서가 의논을 해요. 저 사장님은 지금 명단을 보니까 이쪽 명단에 이런 분들이 포진이 많이 돼 있어요. 어떤 경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사장님은 공무원 생활을 하셨으니까 공무원의 명단들이 많아요. 그럼 사장님 이분은 공무원 명단이 많습니다. 스폰서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이쪽 사장님도 공무원 하셨잖아요. 공무원 쪽이 많다는 거죠. 또 저렇게 자영사업하고 쭈꾸미집 하시는 사장님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사람이 많아요? 쭈꾸미집이 많은가요? 아니겠죠. 자영사업 하시는 분도 그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나 이제 그 전에 했던 일로 아시고 있고 다 틀려요. 다 틀리시죠? 그 명단의 인맥들을 보면 그분을 어떻게 컨트롤할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을 때도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적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설명해 드릴 건데 어쨌든 간 적으셔야 돼요. 적어야 스폰서가 그분 인명도에 따라서 빨리 이분을 제품 전달로 갈 것인지 리프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분은 시스템에 다 안착을 시킨 다음에 완전히 갑옷을 입혀서 내보낼 건지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단을 적으셔야 돼요. 명단. 이 명단 적는 걸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명단을 무조건 적어야 된다. 처음에 왔을 때 나는 좀 빨리 사업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명단을 적어. 근데 가져왔는데 그 위에는 스폰서가 눈만 빡빡 뜨고 있어요. 왜 뜨고 있어요? 명단을 보고 뭘 할지를 모르니까 내가 모르니까 눈만 사장님이 누구예요? 아, 네, 이게 아니다는 거죠. 내가 명단을 가지고 상담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음에는 내 파트너를 상담을 해줄 수가 있어요. 상담. 그러면 여러분이 파트너 명단을 보고 뭘 특별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일하는 방향을 다 지켜가야 돼요. 명단 속에서. 이분이 지금 공격적으로 사업하고 있는지 약간 소극적으로 하면서 겁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 이분이 제품을 뭐 유압비누나 샴푸나 이런 간단한 걸로 하고 있는지 화장품 종류로 공격을 하고 있는지 건강식품으로 하고 있는지 이걸 다 알 수가 있다니까요. 적어놓으면. 그리고 어떻게 공격이 돼서 어떻게 움직이고 그분이 지금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단 작성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제가 만든 명단 작성표입니다. 제 명단인데 제가 일부 다 가려놨어요. 저는 국내 A사에 있었기 때문에 한 2,500명의 명단을 갖고 있어요. 명단을. 그래서 이렇게 다 적는 거죠. 김땡석, 의정부, 50대 후반, 남자분이고, KB보험을 다니니까 A사에서 만나신 분이고, 야, 긍정, 뭐, 2만원, 이거 뭐 뜻인지 모르겠죠? 안 먹었죠? 금방 아시네, 금방 아시네. 소스 들으시네. 자, 여기에는 적는 게 아니고 비워놓는 칸이에요. 자, 이 명단 작성표는 제가 네트워크 올린 복잡한 걸 빼버렸어요. 여기에는 네트워크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뭐 그 다음에 아이들이 몇 명 있느냐, 또 그 전 직업이 뭐냐 이런 거 다 적게끔 된 나이 너무 많아. 복잡해요. 복잡하게 좋아요, 간단하게 좋아요. 간단하게. 그래서 다 빼버렸어요. 왜 그런 걸 굳이 복잡하게 알아봐야 더 복잡해져 우리가. 그 복제는 간단하게 복제시키는 게 가장 쉬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더니 이 방식으로 하는 게 좀 낫더라고요. 상담을 많이 해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명단단위 상담을 해보니까 이 방식이 제일 낫더라고요. 일단 저기다 전화번호 쓰신 분인데 쓸 필요 없어요. 본인 핸드폰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적는 거죠. 이름 적죠. 쭉 적고 그다음 지역 쓸 거고 쭉 적는데 적는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명단 작성표가 있습니다. 저한테 있어요. 또 순서사님도 가지고 계시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복사해서 가져가시면 되고. 자, 명단 첫 번에 적을 때 해야 될 거 1번. 자, 아는 사람은 모두 적는다. 그죠? 네. 아는 사람 모두 적어. 내 2,500명에서 2,500명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맞아요, 적어야 돼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2,500명. 어떻게 사셨나.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바로 저게 나와요. 애당금지라는 얘기가 나왔죠. 애당금지. 무슨 얘기냐면 판단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적다 보니까 아, 이 친구는 나보다 훨씬 잘하고 건물도 몇 채씩 가지고 있는데 아유, 이 사람 절대 안 할 거야 하고 빼버려요. 아유, 얘는 학원도 몇 개씩 가지고 있는데 얘가 하겠어? 안 하겠지. 뭐 얘 남편은 뭐 저기 CEO여가지고 한 달에 5천만 원씩 버는데 뭐 이거 하겠어? 빼버려. 다 빼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유, 제 돈도 없는데 무슨 사업이나 하겠어? 제가 관심이나 있겠어? 뺀다는 말이에요. 계속 추전해. 그러니까 명단이 없는 거야. 저 다 적어왔는데 가져왔는데 보니까 10명밖에 없어. 스마트폰에는 500명 있는데 실제 적어온 건 10명이야. 왜 10명에서
딴 사람은 사과할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자, 우리는 하는 일이 뭐냐? 이 명단을 가지고 사업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 명단에서 사업을 찾는 게 아니고 명단 속에 있는 사람 다음에 넘어 있는 사람 찾기 하는 게임인 거예요. 명단에 사람 다음에 넘어 있는 사람 게임. 그죠? 그러면 그 넘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못 사는데 잘 사는 사람이 뒤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죠? 이분이 잘 사는데 뒤에 정말 이런 걸 갈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단 말이죠. 뒤쪽에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명단이 우리가 사업할 명단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기 위한 명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적는다. 다 적는다. 무조건. 근데 적는데 그냥 지금 적으면 안 되겠죠. 꼴뚜기는 꼴뚜기대로, 오징어는 오징어대로. 다 골라야죠. 시장 가서 막 꼴뚜기하고 오징어하고요, 꽃게하고 섞였는데 그냥 한꺼번에 마음을 가져가서 이게 아니잖아요. 땅땅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고기를 개지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류별로 적으시라는 종류. 그 종류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A, B, C, D, E라는 이 그룹을 만들어요. 그래서 적으시라는 거죠. 그 적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명단 작성표에 적으시면 안 돼요. 먼저 노트에다가 A 그룹을 적어요. A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 여기 나오죠. 시댁 식구들. 시댁 식구들. A 그룹. 자, 친정 식구들은 B 그룹. 그 다음에 고교 동창이나 대학 동창은 또 어떻게? 네, 서로 아는 그룹끼리 묶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C 그룹.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동네 지인들. D 그룹. 그 다음에 종교활동. E 그룹. 이런 식으로 그룹을 나눠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적어요. 갔어. 내 친구가 누가 있지? 영철이 있고, 누가 있고, 다 적는 게 그냥 대충. 상관한테 그 스마트폰 막 적어요. 일단. 막 적어. 그리고 B 그룹도 막 적어요. 막 대충 적으시면 돼. 그냥 이만. 내가 아니까. 다 적으시고, 옮겨 적으실 때 그 그룹 안에서도 굉장히 활동적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성격이 긍정적이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내 말이랑 철저까지 믿어주는 친구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아시는 분이. 그런 분이 먼저 서열 위로 올라가요. 그런 분이. 서열 위로. 내가 20명의 사람을 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디 갈 때마다 오고 저 친구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봉사하고 막 이게 자기가 다 알아보고 그런 친구야. 그 친구들이 그 사람이 만약에 신임을 해. 그럼 그 사람은 몇 번이에요? 1번. 1번이 되는 거예요, 1번. 그죠? 네. 그 다음 2번은 그 다음 타자. 그 친구가 없을 때 그런 일을 하는 친구. 또 나를 믿어주는 친구. 이런 친구를 순차적으로 적어주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게 필요한지도 설명해 드릴게요. 자, 물론 아실 거예요. 왜 그런지는 아실 건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 지금 계신 분 내 친구예요. 제 친구예요. 죄송합니다. 네. 제 친구인데, 제가 한 명씩 만나갖고 알리는 게 빠르겠어요. 제가 두 분한테 먼저 알린 다음에 두 분이 알리게 하는 게 그 빠르겠어요. 사람이 알리는 거. 그게 빠르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있어요. 나는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좀 이축감이 있어요. 제품도 좋고 정말 회사 좋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단계를 싫어하죠. 네. 근데 여기 있는 친구는 내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이 제품을 쓰게 한다는데 안내를 하면 이 친구들은 딴 친구한테 얘기하는데 부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부담이 있어요. 네. 왜? 저 친구가 하는 거는 대신 얘기 드려야 이 친구 하는 거 유황비누하고 뭐 비너스필 그거 있잖아. 몇 개 썼는데 야 피부 좋아지고 좋더라요. 얘들 다 써. 이렇게 안 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사람한테 모아놓고 야 친구야 내가 이번에 이 사업하니까 전부 다 써줘라 하고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게 좋아요. 네 맞아요. 네. 한꺼번에 모아놓고 절대 설명하시면 안 돼요. 여기 초등학교 2명 3명 한꺼번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절대라는 얘기 있었어요. 절대. 이건 절대. 아주 복잡한 일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뒷받침을 잘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15에서 한 달 동안 움직이지 마셔. 네. 근데 움직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2분 정도만 한번 움직여보세요 하고 스폰서가 얘기할 때는 움직이는데 그 외에는 움직이지 마셔. 왜? 내가 딱 숨어서 KGP처럼 숨어 있어야지. 어느 날 갑자기 저쪽 가서 너도 한번 해보면 적군이다 해가지고 나와서 그냥 싸워버려요. 왜냐하면 이 친구한테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말하기 좋아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한테 딱 얘기가 나는 몰래 친구가 너를 믿으니까 얘기가 딱 했는데 이 친구가 얘기고 난 다음에 다른 친구한테 전화하니까 안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안 받아요? 야, 쟤 이제 막장까지 갔어요. 다단계. 다단계 받은 거야. 아이고, 전화 왔어. 니도 전화 오면 받지 마. 이게 완전 막장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다 초토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이게 왜 우리가 그 투망질 한다고 그러죠. 한 번을 보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떡밥을 주면서 이렇게 낚시질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투망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운이 나쁘게 고기들이 그걸 혼자 던져버리는데 그 주변에 고기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인맥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소금만 이상하게 나고 제품도 안 써져.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이 돼야 되는데 그게 먼저 상위에 그런 분들을 올려놓고 그분들한테 먼저 집중을 하세요. 두 분이면 두 분, 세 분이면 세 분. 왜? 한 분한테 했는데 그게 안 먹게 되가면 또 다른 분을 해야 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두세 분을 추려가지고 국립적으로 들어가요. 야, 친구야, 내가 친환경 친구가 있는데 너 써줘. 그거 진짜 좋으면 나한테 얘기해. 이 정도 수준만 하세요. 더 이상 하지 마. 그 친구가 만족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친구가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두 가지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좋아서 얘기하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자기 욕심을 할 수도 있어요. 야, 친구야, 이거 좋은데 네가 기왕이면 친구들 네가 좀 가입시키면 어떻겠니? 내 추천 이래잖아요. 그죠? 내가 가입 꼭 다 시켜야 돼요. 추천 이래로 넘겨줘야 돼요. 그렇죠? 충분히 돼요. 그렇게 넘겨줘도 돼. 그래서 그분이 혹시 이익을 따지면은 그렇게 공격을 하고 이익을 안 따진 친구면 그냥 나 도와줘 하면 되고 방법론이에요. 그럼 사람만 다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명단을 적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명단을 적는다 안 적는다? 적는다. 머릿속에 명단 다 있으니까 안 해도 되죠? 그만 들었으니까 안 해도 되죠? 내가 잘하니까 안 해도 되죠? 아니라는 거예요. 자, 명단 작성에 집어 틀 두 번째. 아까 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까지 가버렸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네 번째까지 갔네. 빨리 갔나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좀 약간 궁금증 유발도 해야 되거든요. 너무 많이 얘기하면 안 돼. 아까 조금 전에 명단 작성표 있죠. 그러면 내가 적다가 한 장을 다 적었어요. 그럼 그 다음 장을 적으니까 한 명을 적게 된 거야. 그럼 나머지 부분은 놔두세요. 왜? 내가 추가로 명단을 적을 명단이야. 소개받아도 거기다 적는 거예요. 왜? 그 그룹에 있는 명단이기 때문에. 추가로 적는 사람들, 소개받은 명단까지 다 적어. 그러니까 공란을 좀 놔두세요. 공란 놔둬서 계속 이어서 이렇게 하신다.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넘어갈게요. 메모할 수 있는 칸을 남겨준다. 자, 명단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해되셨죠? 네. 명단 작성 반드시 하는 거예요. 네. 반드시. 자, 명단 작성을 하실 때, 명단을 다 적어놨는데,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모르겠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일단 스폰서가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거죠. 여기를 보니까 교수님도 있고, 공무회사도 있고, 보니까 네트워크 하시는 분도 꽤 되네. 인맥 구성도를 먼저 스폰서가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파트너 명단을 보고, 늘 보고 있어야 돼요. 파트너 명단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보면서 계속 익히는 거죠, 명단을. 그러면서, 사장님, 혹시 이분을 만나보셨나요?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물어보는 거죠. 그냥 물어보세요, 그냥. 아무 대답 안 해도 되니까.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그러면 시간이 좀 되나요? 시간이 있다고 여기다가 적어요. 시간이 있어. 이게. 스폰서가 적는 거예요. 시간이 있어. 그 다음에, 사장님 혹시 제품 다 했어요? 했어요. 사장님이 적어놓으세요. 뭐 썼어요? 화장품 5종 세트. 화일. 여기 써있죠? 화일 있다고 써있죠? 그 다음에 칫솔 세트 하나. 이렇게 적어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성격 좀 어떠세요? 긍정. 긍정 적어요. 스폰서가 적어요. 긍정. 자, 그렇게 적으면 파트너가 적는 난이 생기고, 그냥 적으시라는 게 아니라 지저분하게 적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지저분하게 적으셔도 돼. 그냥 적으셔도 돼. 이게 달라질 정도 되면 여러분이 엄청난 직급까지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적으시면, 다음에 내가 이 명단을 보면 알아요, 몰라요? 스폰서 입장에서. 알죠. 내가 적어놓은 거 있고, 파트너 적어놓은 거 있고, 상담을 했기 때문에 알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장님 이분 만나셨나요? 안 만났어요. 그럼 다음에 한번 만납시다. 다음에 이번 두 번째 미팅. 아니 사장님 제가 한번 만나볼까요? 다음에 미팅 이런 식으로 적어놓으시라는 거예요. 쭉 적어. 스폰서도 적고 나도 적고 상담하면서 나도 적고 스폰서 적고. 사장님 이분은 사업 얘기 하셨어요. 그럼 사업 가능성이 있나요? 그러면 동글뱅이 칩시다. 이래다가 동글뱅이 치세요. 예를 들어서 이거 표시예요. 표시. 하나의 표시. 나름대로. 자 이분은 부업 가능성이 있었다. 그럼 뭘로 표시해야 돼요? 세모. 네? 세모. 그렇지. 예를 들어 세모를 치다든지. 요거는 애용자다. 소개를 좀 많이 받았다. 그럼 예를 들어 별표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표시를 해놓으시라는 거죠. 나름대로. 그래야 스폰서가 한눈에 형광펜을 딱 그으면 더 좋겠죠? 그럼 한눈에 이분은 지금 사업자가 어떻게 되는구나. 어떻게 방식하는구나. 곧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파트너의 명단을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걸 보고 이해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분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생각하게 되고 다 상면에 있는 스포츠한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스포츠님 이분은 이런 밀면도가 있어서 지금 보니까 좀 약간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왜? 지금 현재 화장품하고 칫솔 하나 주고 계속 후속을 못하거든요. 보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걸 알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이분은 늘 그냥 칫솔만 전달해. 칫솔만 계속 전달하고 계시네요. 이분이 인맥이 지금 칫솔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상담을 안 하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스폰서가 봤을 때 타임 요 정도 되신 분이면 몇 번 만났어요? 2번. 만족도는 어때요? 괜찮죠? 뭐 가게 하세요? 그럼 제가 한번 가봅시다. 스폰서가 후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가봐야 되잖아요. 스폰서 가보는 거죠. 가서 특별한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친구 쌓기도 하고 하니까 처음에 한번. 두 번째 가서는 이제 이런 얘기 하겠죠. 그 후속 관리 방법도 이따가 오후 시간에 알려드릴 거예요. 후속하는 방법. 다 알려준 게 아니고 조금씩 알려줘요. 머릿속에 한 번에 가면 모르니까. 오늘 명단 작성만 좀 정확히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명단은 반드시 적어야 된다. 그리고 명단이 달라질 정도로 볼펜장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볼펜. 그래서 스포너가 딱 봤을 때 지저분해야 돼요. 지금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알아요. 스포너도. 그 상면에 있는 스포너도 명단을 보고 상담했기 때문에 보면 알죠. 아, 이분이 지금 좀 소극적이네. 이분이 좀 적극적이네. 이분이 지금 사업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알 수가 있는데. 자, 이거 플러스 개보도 여러분 거보도 적는 용지도 있죠. 우리 용지 아시죠? 네. A라인, B라인을 적는 용지가 있어요. 거기다 적기 시작해요. 사람 많아지면 적는다. 지금 적는다. 지금 정답. 지금 적으세요. 3, 4일 단위로 한 번씩 가입대를 적어요. 적으시라고. 그래서 이걸 쭉 압축해서 보면은 우리가 뭐예요? 스마트폰 어플이라든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여기다 노트에다 이게 좀 약간 작게 쓰게 만들어놨어요. 쭉 적으면 스포츠가 금방 알잖아요. 이분이 날개 펴겠는지 안 했는지, 이분이 사업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표시가 나있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한눈에. 이분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알 수 있어. 그 개보도도 적으셔야 돼요. 애초에 처음부터. 적어있어요? 적으셔야 돼요. 그거 안 배우시고 전집부터 배우시면 돼요. 개보도 용지가 있어요. 그 용지에다가 지금 적어야 돼요. 내 파트너가 갑자기 여러 명 나왔다. 막 갑자기 그랬다고 지금 빨리 적어야 돼요. 나중에 한 달까지 하면 어떻게 돼요? 못 적어요, 못 적어. 지금 빨리 적어야 돼요. 지금 빨리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개보도로 적으셔라는 얘기하고, 좀 이해가 되시죠? 아주 단순해요. 별거 어려운 건 아닌데, 명단 작성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이게 올리고, 명단을 가지고 상담해야 돼요. 저는 파트너들이 명단을 안 가지면 상담을 잘 안 해준다고 그러세요. 왜? 명단도 없는데 제가 그걸 상담해줘야 의미가 없거든요. 왜? 중구난방을 하는 사람을 또 파트너가 오면 중구난방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명단을 꼭 가져와서 상담을 하도록 안내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스폰서 파트너십도 잠깐 얘기하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볼게요. 기본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네트워크 사업을 친구야, 너 네트워크 얼마 했니? 나 5년 했어. 나 3년 했어. 7년 했어. 나 15년째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주변에. 근데 내가 그런 분들을 딱 만나봤더니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한 게 아니야. 네트워크를 한 게 아니고 뭘 했나 봤더니 장사하고 다녔어, 장사. 다 장사, 팔로만 했어요, 팔로. 처음에 3년 했다 그러면 대단하다, 3년. 야, 3년 해서 대단하다고 딱 보면은 딱 껍데기에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래요? 3년 동안 조직 관리를 해본 게 아니고 판매만 해봤기 때문에. 판매만 했죠. 판매는. 그래서 네트워크 경험이 많다고 해서 이 사람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시스템에 더 참여를 해야 돼요. 왜? 먼저 조직을 만들어 보면 분들이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조직을 만듭니다. 네트워크를 오래 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인정 안 해요. 그래서 네트워크 3년 했어요. 그래서 혹시 어디까지 가셨어요? 그러면 조직을 못 만들어 봤잖아요. 그럼 저는 그거는 네트워크 했다고 보진 않아요. 최소한 어느 정도 1,000만 원대, 2천만 원, 3천만 원대를 만들어 봤던 사람만이 조직을 잘합니다. 말은 잘 알아요. 이론은 선수야. 근데 실제로는 안 돼요. 말로만 그럴싸하게 얘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트너 관리할 때 여러분들 정말 이거 잘해야 돼요. 이거 처음 오신 분들, 이제 오신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파트너에게 무조건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걸 조절하라. 파트너한테 진짜 선심을 다 해가지고 섬겼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이 기가 막히게 잘 됐잖아요.
그죠? 우리 센터장님 네. 맞죠? 기가 막히게 잘했죠. 선배들이 막 그냥 참외 깎아다 주고 뭐 그냥 딱 쳐가주고 막 그냥 퇴근하면 내가 책상에 다 닦아가지고 계속 정리해주고 뭐 떠내다 뭐 갖다 주고 했는데 성기니까 사업 잘 되잖아요. 잘 되죠? 잘 되나요? 안 돼요. 센터를 딱 갔더니 세상에 가자마자 막 계란 꺼내다 줘, 참외 갖다 줘, 뭐 먹을 거 천지야 천지. 그래서 사장님, 센터장님 죄송한데 사장님은 사업하신 게 아니구만요. 네트워크 사업하신 게 아니야. 네트워크 사업한 게 아니야. 네트워크 사업을 너무 모르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잘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파트너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자, 이런 경우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내가 파트너가 나왔네. 자, 나왔는데 내가 집이 별내야, 별내. 별내 해가지고 아침에 오는 김에 파트너를 막 싣고 와. 열심히 차에 싣고. 같이 오니까 좋죠. 차라리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같이 놀러도 가고 진짜 재밌게 삽시다. 남도 도와줍시다 하면서 막 꿈에 풀어가지고 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타고 오다가 보니까 어느 날 그 스포서가 별내에서 저쪽 송파로 이사를 했네. 갑자기 이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별내로 태우러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태우러 가야 돼. 그렇지. 위에 가야죠. 맞아. 태우러 가가지고 싹 돌아가고 별내에서 막 모시고 와. 막 모시고 오는데 갑자기 파트너가 막 늘어난 거야. 5명 있고. 근데 이제 별내 쪽에 그 파트너 말고 이쪽에 오니 하남 쪽에 이제 파트너가 5명이 늘어난 거야. 근데 스포츠팀 무좀 태워빼 하니까 이제 별내를 못 태우러 가는 거지. 하남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남을 싣고 다시 온 거예요. 다 왔어. 근데 어느 날 별내에 있는 그 파트너가 욕을 지기지기 하고 있더라고요. 저놈의 인간이 저쩌고 언제는 내가 뭐 어쩌나도 저쩌나도 이제 태우러 가더라고 저 인간이 이렇게 돼요. 무슨 일인지 아시죠? 여러분 혹시 같은 방향에 태우고 오시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놔두고 오셔야 돼요. 일부러 놔두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파트너의 면역력을 기르는 거예요. 같은 방향이라고 날마다 태워요?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일부러 안 태우고 가요. 제 스스로 올 때가 많아요. 왜? 그게 습관이 돼버리면 나중에는 문제가 커져버려요. 이 단적인 얘기예요. 단적인 얘기. 그 파트너를 내가 길을 잘 들이냐 어떻게 들이냐 달라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욕먹어. 잘해주고 욕먹자. 뒤지게 잘해주고 욕먹는 거예요. 뒤지게 속박까지 다시 별내까지 가서 기름 받쳐갖고 좀 싣고 왔는데 나중에 욕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늘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문제거든요. 착한 사람. 진짜예요. 그럼 저는 안 착한가요? 그 착하다는 의미가 저 사람한테 착하다는 게 아니라 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현명하게 사업해야지 무조건 착하다고 사업이 잘 되는 거 아니라는 게 당연히 사람은 착해야 되는 거죠. 지혜롭고 또 이게 현명하게. 그럼 제가 그런 얘기 안 했을까요? 파트너한테? 했어요. 했죠. 사장님 그렇게 모시고 다니다가 시간 마치다가 지각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사장님이 쿵쿵 다칩니다. 아니나 달라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사람도 많아요. 그 실제로 가족이 찢어지고 서로 사업 안 하고 있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는 거죠. 이게 파트너를 어떻게 안내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파트너가 잘못하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어. 그러면 잘못하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얘기하면 삐질 건데 어떡하지?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해야 돼요 말이에요. 잘못하고 있는데. 얘기해야죠. 말들은 하신다고 하는데 안 하잖아. 왜 안 하냐? 혹시나 삐져가 말한다고 골치 아프잖아. 출근 안 해버리면. 삐질까 봐. 근데 안 그래요. 해야 돼요. 그분 인생을 위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사장님, 제가요, 사장님 보니까 장점이 이만큼 있으셔요. 사장님 이거잖아, 이거 다 잘하는데, 사장님 요거 하나. 요거 사장님 요거 좀 고쳐야 되겠더라.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안 해요.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눈덩이처럼 드러나고요, 이게. 잘못된 걸 놔둬버리니까 뭐 눈덩이처럼 드러나버린다니까요. 그게 착한 게 아니잖아요. 현명한 게 아니잖아요. 지혜로운 게 아니잖아요. 제 얘기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문제를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늘 나는 왜 사업이 안 됩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럼 얘기를 안 했을까요? 했죠. 했는데 본인이 그걸 못 알아들어요. 얘기해도. 이렇게 설명해줘도요. 여기에서 다 듣는지 아세요? 여기서 하시는 분 몇 분 안 나와요. 저런 분밖에 안 나와. 나머지는 똑같이 해요 또.
듣고도 그래도 같은 방향인데 그래도 양심이 있겠지 태어나서 가야지. 아니, 뭐 파트너인데 내가 가서 뭐 해줘야지. 뭐 제품도 갖다 주고 들어다 주고 막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렇다니까. 그래서 애초에 여러분들이 여자분들 특히 보니까 음식 싸우잖아요. 열심히 싸우다가 안 싸우면 손해요. 열심히 싸우다가 안 싸우면 손해다니까. 무슨 얘기 아시세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거 먹는 문화는 좋아요. 근데 그런 걸 막 즐겨하면서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습관이 잘못되면 문제가 되니까. 이 파트너 관리 잘 하셔야 된다. 약은 뭐예요? 약. 사장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약간이 지금 반 줄라고 그래. 나오지 마. 이 자신이 말하는 얘기예요. 내 부하예요? 내 부하예요? 부하분이시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내가 뭐 직급 올라갔다고 뭐 부하야지. 반 주세요. 나오지 마세요. 무슨 뭐 자기 회사야? 뭐 나오지 마. 이거 아니에요. 올라갈수록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여요. 근데 지금 인사하는 법도 여러분 다시 배우셔야 돼요. 인사하는 법도. 저도 가끔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제 인사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네? 아니요. 국장님 인사하는 거 보셨나요? 네.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세히. 네. 김은기 스포츠 인사하시는 거 보셨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안 보는 거예요. 자, 인사 한번 해볼게요. 이래서 뭐가 나오세요? 자,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자, 이게 필요한데 어떤 경우가 있어요? 앉아가지고 오셨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것들도 중요해요. 그런 습관을 누가 배워요? 누가 배워요? 내 파트너가 배운다니까요. 복제라고 했잖아요. 내 파트너가 배우는 거예요. 스폰서님이 왔는데 누구 시키고 왔어요.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어요. 그럼 그 파트너도 사고하면 어떻게 해요?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스폰서님이십니다. 대단하신 분인데 이렇게 또 오늘 아침 시간에 계시네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여기서 다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셨죠? 네. 배운다. 그 다음에 스폰서한테 무산 씌우는 거. 특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스폰서가 단절을 시켜버려요. 내가 시스템 강의 들었으니까, 알아. 조금 들었으니까 알아. 그 스폰서가 단절을 시키고 자기가 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스폰서 스트레스 안 주고. 감사해요. 안 그래요? 감사하잖아요. 그 사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거 알면서 그래요. 진짜 있어요. 여기에도 있을 수 있어요. 스폰서가 단절을 딱 시켜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딱 단절시키고 자기가 딱 껴안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사업 안 돼요. 진짜. 왜 그러냐면 스폰서가 아무리 부족한 스폰서라도요. 위에 있다가 어느 타이밍에 나한테 결정적인 도움을 줄 때가 있는데 그 사람이 우산을 딱 씌우고 있으면 내가 그 상황들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결국은 내 스스로 단절돼 버리면 나는 그 안에 갇혀가지고 더 이상 확장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람을 보고 사업하지 마십시오. 스폰서를 보고 사업하지 마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파트너를 보고 사업하지 마십시오. 내 파트너 보고 사업하지 마세요. 내 스폰서를 보고 사업하지 마세요. 우리 김동호 사장님은 김일수 사장님 보고 사업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건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기대감을 자꾸 하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확신은 회사예요. 제품이에요. 시스템이에요. 이것만 봐야지 왜 사람의 개개인을 보면서 판단하게 되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자꾸 사람을 봐서. 파트너도 마찬가지예요. 저 친구 가서 정말 잘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기대 잘 뜨가고 느끼게 돼요. 못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실망이 커져버리니까 내가 낙심하면서 나까지 집에 가요. 진짜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물론 사람을 믿고 좋아하는 건 괜찮지만 사람에게 뭐예요? 완전히 기대가지고 사고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스폰서는 그냥 스폰서일 뿐이야. 파트너는 파트너일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나하고 영원히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명단 작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스폰서 원리까지 좀 가볍게 얘기했어요. 좀 많이 좀 이해되시죠? 네. 오늘 좀 들은 거를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계시다가 여러분 파트너한테 또 안내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이제 이걸로 마치고 오후 1시부터는 이제 제가 후속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신 분들은 들으시고 시간 없으신 분들은 이게요. 진짜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몇 층에서 해요? 네, 여기서 하는데 오늘 시간이 겹치면 아마 딴 데서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한 예정에 바뀌면 제가 장소 공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